안녕하세요. 커머나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 교수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식물들도 자신의 뿌리를 가지고 생존합니다. 그 뿌리가 약하거나 잘못되면 살아남기가 힘들고 도태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뿌리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뿌리가 생명이다 라는 말 들어봤어? 응, 들어봤어. 근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생명하고 생각이나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예를 들어볼게.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봐.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당연히 물을 찾고 안전한 장소를 찾으려고 하겠지. 살아남아야 하니까. 맞아. 바로 그거야. 그 순간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뿌리가 생존 본능, 즉 생명에서 비롯된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생명을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생각과 행동이 나오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런 본능적인 반응이 결국 생명에서 시작된다는 거네. 그렇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생각해봐. 중환자가 들어왔을 때 의료진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뭐겠어? 그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거겠지. 어떤 처치를 해야 할지, 어떤 약을 써야 할지 고민할 거야. 맞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모두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되지. 이런 경우에도 생명의 가치가 그들의 판단과 행동의 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생각이나 행동도 없을 거란 뜻이구나. 정확해. 또 하나의 예로 큰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각해봐.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며 복구 작업에 참여하겠지. 맞아. 그건 다 공동체의 생명력을 유지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된 거야. 그들이 서로 돕고 재건하는 행동은 모두 생명을 보호하고 지속시키려는 생각에서 나온 거지. 그럼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 당연하지. 예술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생명의 에너지가 담겨 있어. 창의적인 생각도 결국은 생명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어. 와,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원이 생명이라는 거네. 맞아.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생명이라는 원천에서 비롯된다는 걸 기억하면 생명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뿌리가 썩은 사람들과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지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아까 생각과 행동의 뿌리가 생명이다라는 말을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만약 그 뿌리가 잘못되거나 썩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럼 생각이나 행동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있을까? 예를 들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뿌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욕심이나 탐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결정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겠네. 예를 들어 부패나 비리가 만연한 사회가 될 수도 있겠지. 맞아. 그런 사회에서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왜곡하거나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정의가 무너지고 신뢰가 사라지게 되지. 그렇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커지고 공동체 의식도 약해지겠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면 협력이나 상호 지원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도 줄어들겠지. 그렇지.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면 결국 사회의 생명력도 약해져.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해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병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뿌리가 썩으면 결국 그 영향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퍼지게 되는 거구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그 사회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맞아. 생명을 존중하고 건강한 뿌리에서 나온 생각과 행동이 없으면 그 사회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돼. 모든 것이 생명이라는 근본적인 가치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개인부터 시작해서 생명과 존엄을 중심에 두는 가치관이 뿌리 내려야 하는 거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그 뿌리가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야. 이 대화는 잘못된 가치관이 뿌리내린 개인과 사회에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 뿌리의 개념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생각과 행동의 뿌리 개념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궁금해. 이 개념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을까? 흥미롭네. 고대에는 뿌리 개념이 주로 자연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 존재와 행동의 근원을 자연에서 찾았던 것 같아. 맞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과 윤리적 행동의 기초를 탐구했어. 그는 인간의 행동이 좋은 삶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에서 비롯된다고 봤지. 그렇군. 그럼 중세에는 이 개념이 어떻게 변했을까? 중세에는 종교적 관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어.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신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봤지. 그래서 뿌리라는 개념이 신의 명령이나 도덕적 교훈과 관련이 있었어. 그렇다면 근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근대에는 이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어.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행동의 뿌리로 간주되었지.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통해 이성의 중심성을 주장했어. 그럼 현대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현대에는 심리학과 사회학의 발전에 따라 뿌리의 개념이 더욱 복잡해졌어.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내면의 심리적 요인, 즉 욕구와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봤지. 사회학적으로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생각과 행동의 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 그러니까 고대에는 자연과 본능, 중세에는 종교적 신념, 근대에는 이성, 현대에는 심리적 및 사회적 요인으로 개념이 발전해온 거구나. 맞아. 각 시대마다 뿌리의 개념은 그 시대의 주요 가치와 이념을 반영해왔어. 고대에는 자연과 본능, 중세에는 신의 뜻, 근대에는 이성, 현대에는 복합적인 심리적 및 사회적 요인들이 그 개념을 형성한 거지. 흥미롭다. 이렇게 보면 뿌리라는 개념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인간의 이해와 가치관도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 수 있네. 그렇지. 각 시대의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 뿌리의 개념을 통해 인간 존재와 행동의 본질을 탐구해온 과정이 흥미로워.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사람의 행동과 생각의 본질을 알려면 그 사람의 뿌리를 찾아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 맞아. 사람의 행동과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뿌리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 사람의 행동과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사람의 뿌리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뿌리를 찾는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해? 뿌리를 찾는다는 건 그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관, 경험, 그리고 내면의 동기를 이해하는 거야.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이 어떤 배경과 본질에서 비롯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지. 그렇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행동을 분석할 때 그 사람의 뿌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보자. 이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해.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 경험, 교육, 그리고 중요한 인생 사건들이 그 사람의 뿌리를 형성하고 그것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 맞아.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강한 동기를 가질 수 있어. 이 경우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본질적 가치와 연관이 있어.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주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의 뿌리에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 자기중심적인 행동은 종종 개인의 내면적인 불안감이나 과거의 상처 또는 자아의 방어 기제에서 비롯될 수 있어. 이 경우
그 사람의 뿌리는 자기 보호 본능이나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 그렇다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야 한다는 거네. 단순히 외부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구나. 정확히 그렇지.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배경, 가치관, 심리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그 사람의 뿌리를 파악함으로써 그 행동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뿌리를 이해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이나 변화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겠네. 맞아. 사람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행동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야. 사람의 행동과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뿌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뿌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을 잘 파악하고 그것이 건강한 방향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선 자아 성찰이 중요해. 정기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의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자아 성찰이라면 일기를 쓰거나 명상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겠네.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뿌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까? 맞아. 일기나 명상은 자기 반성과 내면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유용해. 이런 방법들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스스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또한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변화를 수용할 준비도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주변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 건강한 뿌리를 유지하려면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맞아.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는 건강한 가치관과 행동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돼. 사람들은 서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는지 신경 써야 해. 또 다른 방법은 지속적으로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는 거야.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맞아.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은 뿌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야.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넓히는 것이 도움이 돼. 마지막으로 자기관리와 정서적 안정도 빼놓을 수 없겠지.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도 뿌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일 것 같아. 맞아. 정서적 안정과 자기관리는 뿌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자아 성찰, 긍정적 관계,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 정서적 관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뿌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네. 정확히 그렇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뿌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행동과 생각의 본질도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히게 될 거야. 알겠어. 앞으로 자기 성찰과 긍정적인 관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집중해야겠어. 좋다. 그렇게 하면 뿌리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거야. 자신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삶은 마음의 밭에서 자라나는 씨앗에서 시작된다. 좋은 생각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인간의 진정한 강함은 내면에서 비롯된다. 마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길러라.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는 삶의 가지마다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 빛을 바라보는 생각을 선택하라.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삶을 만든다. 어떤 뿌리를 내릴 것인지를 신중히 선택하라.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의 뿌리를 바꾸어라. 그곳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라. 깊고 올바른 생각이 헛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마음의 밭을 가꾸라. 모든 큰 나무는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작은 생각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부분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생각의 뿌리를 심어라. 생명의 가치와 존엄을 중심에 두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고요한 마음에서 반짝이는 명료한 생각은 불씨가 되어 삶을 밝힌다.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이 결국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간다.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질투와 분노의 뿌리를 뽑아내라.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 순수한 마음에서 오는 생각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마음의 뿌리를 선함과 진실함에 두어라. 우리에겐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들이 있다. 그 씨앗들을 잘 가꾸고 키워 삶을 변화시키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라. 삶의 모든 순간은 마음의 거울이다. 우리의 내면이 맑을수록 더 밝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마음의 뿌리를 길러라. 그리하면 너도 그 행복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고요하고 깊은 마음의 뿌리를 가지도록 항상 노력해라. 우리의 내면이 평온할수록 외부의 도전과 역경도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밭을 가꾸는 일은 끝없는 여정이지만 그 여정에서 얻는 깨달음과 성장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생명의 뿌리를 단단히 다지고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빛나는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명심하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생명과 존엄, 사랑과 자비를 마음의 뿌리로 삼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길 바란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 소중한 내용으로 만날게요.